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신기하게 생긴 노트북이죠. 이렇게 위아래 두 개의 모니터가 있는 레노버의 요가북 9i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트북을 이렇게 위아래 상하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세팅해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폼팩터가 궁금하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구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요가북 9i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13인치 투인원 노트북처럼 생겼는데요. 테두리가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통풍구가 힌지 안쪽에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35kg인데요. 작은 크기 때문에 묵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위아래 모두 강화 유리로 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13인치 16:9 비율, 2.8K 해상도의 400니트 밝기, 터치를 지원하는 60Hz 주사율의 OLED 디스플레이가 2개 달려 있습니다. 태블릿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판 쪽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것을 알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좀 더 긴 16:10 비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각 디스플레이의 화면 밝기 조절도 독립적으로 가능한 모습이었고요. 스피커가 힌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신선한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노트북들의 스피커가 바닥면을 향해 있고 태블릿도 스피커가 측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스피커가 좋다는 노트북들도 갤럭시 탭 S나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 품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요가북 9i는 갤럭시 탭 S 시리즈나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와 비슷한 스피커 품질을 들려줬습니다. 돌비 음장도 지원해서 소리 성향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스피커 소리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죠. 포트 구성을 보면 썬더볼트 4단자가 2개, 1개 이렇게 총 3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카메라 차단 스위치와 전원키가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폰 잭이 없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영상 편집처럼 미묘한 음성 레이턴시가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C타입 이어폰을 이용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성품은 키보드와 스타일러스 펜, 그리고 케이스, 65W의 C타입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케이스는 키보드를 감싸고 스타일러스를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키보드가 자석 방식으로 케이스에 달라붙는데요. 이렇게 펼치면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과 함께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필수 품목입니다. 물론 노트북 본체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요가북 9i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노트북 본체와 키보드, 스타일러스 펜, 케이스, 충전기까지 약 1.99kg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펜은 케이스 뒤쪽에 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손이 닿기가 좀 어렵고요. 앞쪽에 펜을 따로 거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요가북 9i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U와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32GB의 온보드 램과 1TB의 PCI 4세대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요. 멀티는 8769점, 싱글은 1629점이 나왔습니다. 동일 칩셋들이 보여주는 멀티 점수보다 약 10% 정도 낮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대부분의 투인원 노트북들이 구조적으로 발열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낮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정도 점수라면 디스플레이까지 하나 더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점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사무용이나 학습용으로는 차고 넘치고 또 고사양 그래픽 작업만 아니라면 웬만한 작업에는 불만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입니다. 펜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요. 벤치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들렸던 소음도 30dB를 조금 웃도는 정도로 일반적인 사용에서 펜 소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벤치 테스트 중에 표면 발열 상태를 보면 아래쪽 디스플레이의 중앙이나 상단 부분이 30도 중후반, 그 밖의 구역은 20도대로 온도도 높지 않았지만 손을 대릴 일도 없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듀얼 모니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가북 9i도 답답하지 않은 편집 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전력 CPU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4K 영상도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항상 진행하는 테스트인 4K 영상을 편집해서 7분짜리 FHD 영상으로 인코딩하는데 8분 42초가 걸렸습니다. 가끔 취미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지만 외장 그래픽 탑재 모델 대비 4배에서 5배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노버 요가북 9i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키보드 사용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노트북을 세워놓고 키보드를 자석으로 부착해서 쓰는 방법은 요가북 9i의 듀얼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사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크린이 2개인 만큼 스크린을 활용한 키보드 이용법도 있는데요. 손가락 8개로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햅틱 반응으로 터치 피드백을 주는 방식인데요. 예상대로 키 간의 물리적인 경계가 없어서 오타가 많이 나고요. 눌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처럼 터치나 스타일러스 펜을 주로 사용하거나 로그인 또는 단문 정도의 짧은 타이핑 용도라면 잠깐 화상 키보드를 띄워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아래쪽 디스플레이에 키보드를 올려놓고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력으로 고정이 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단단히 고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디스플레이 아래 부분에 부착을 하면 키보드 상단 부분 디스플레이에 위젯 바라고 해서 날씨와 뉴스 또 시스템 정보 등이 뜨는데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젯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요. 키보드 단차가 높아지면서 타이핑하기 불편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키보드를 디스플레이 윗부분에 부착을 하면 아래쪽에 터치패드가 생기면서 일반 노트북과 같은 사용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래 화면 전체를 터치패드로 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키보드를 화면에 부착해서 쓴다면 저는 화면 위쪽에 부착해서 쓰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요가북 9i를 사용하는 이유가 듀얼 스크린을 쓰기 위함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키보드를 화면에 부착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요가북 9i만의 제스처 기능도 있습니다. 손가락 3개를 터치하면 터치패드가 생기면서 터치 조작이 가능해지고요. 손가락 5개를 터치하면 해당 앱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면서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힌지 때문에 화면이 끊어지긴 하지만 거슬리진 않았고요. 넓게 쓰다가 다시 터치하면 원상태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상하 듀얼 모니터 자체를 선호하는데요. 제가 작업실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들은 모두 포터블 모니터를 이용해서 상하 듀얼 모니터 세팅을 해놨습니다. 좌우 방식의 듀얼 모니터와는 달리 항상 모니터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덜 움직여도 되고요. 듀얼 모니터지만 책상 위의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팅해 놓은 노트북을 휴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크기도 문제지만 모니터와 연결하는 케이블이나 거치대 등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는 포기하고 실내에서 이동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요. 요가북 9i는 듀얼 모니터지만 휴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두 모니터 모두 터치와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거나 회의나 스터디처럼 자료 열람과 필기를 동시에 해야 할 때도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다면 위에는 교재를 두 쪽 보기로 펼쳐놓을 수 있고요. 아래는 온전히 필기 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면서 필기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활용법인데요. 스타일러스 펜의 필기감은 일반적인 투인원 노트북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삼성 S펜이나 애플 펜슬보다는 약간 모자라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쓸 때는 이 정도의 글자 크기로 필기하는 것이 적당했고요. 적당한 세필과 꾸준한 필기가 가능할 만큼의 괜찮은 필기감을 보여줬습니다. 글레어 패널이라 천장에 조명이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을 잘못하면 필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의 비중이 높다면 화질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종이질감 필름을 붙여서 빛 반사를 좀 줄이고 필기감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필기 앱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노트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노트 앱이 좋았고요. 교재 비용은 워낙 많은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용해온 소드를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펜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만 필기 노트에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 정리가 편리했고요. 타이핑할 내용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타이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마 이런 용도로 요가북 9i를 강의나 회의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텐트 모드에서도 새로운 활용이 가능한데요. 마주보고 앉아서 두 대의 PC를 쓰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우스 2개나 키보드 2개를 동시에 쓰는 것은 어렵지만 한쪽이 영상 시청처럼 주로 보는 작업을 한다면 나머지 한쪽에서는 타이핑을 하고 웹서핑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디스플레이를 복제 모드로 사용한다면 마주본 사람끼리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회의를 하거나 즉각 피드백을 주는 등의 활용도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180도로 화면을 펼쳐놓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펜으로 체크해가면서 상대방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굳이 어색한 자세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셋업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외부에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 듀얼 OLED 디스플레이는 자료를 보면서 동시에 필기가 가능한 생산적인 작업에 특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주 고사양 작업이나 꾸준한 부하를 주는 작업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업무를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도 가지고 있죠.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올인원 윈도우 듀얼 디스플레이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대체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기라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터치나 펜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이라면 일반 투인원 노트북도 있죠. 휴대성을 포기한다면 일반 노트북으로 상하 듀얼 모니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필기와 터치, 윈도우, 듀얼 모니터, 휴대성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원한다면 요가북 9i가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가북 9i는 2024년 4월 현재 인터넷 최저가 기준 200만원 후반대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이나 13세대 인텔 i7이 탑재된 16인치 투인원 노트북들과는 몇십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단순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탭이나 패드와는 1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가격이긴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런 가격 차이와 요가북 9i만이 줄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의 강점, 윈도우 기반 올인원 기기로서의 매력을 잘 고려한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산비넛 비너트였습니다.